프라하성보다 이전에 만들어졌던 곳이어서 1070년에 처음에 만들게 됐고 낯설지만 괜찮아. 안녕하세요, 송송입니다. 오늘 1탄이에요. 저랑 함께 비셰라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셰라드에 오는 방법은 총 두 가지, 트램 또는 지하철인데 제일 편한 건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색깔 바탕이죠. 지하철 C라인 빨간 색깔 타시고 하얀 색깔 가려져 있는 비셰라드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출구는 단 하나, 엄청 편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me. 진짜 이거는 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출구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셰라드는 사실 낮에도 너무 예쁘고 밤에도 진짜 예쁜 곳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밤에는 너무 한적해서 혼자 오기에는 좀 무서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치안이 안 좋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뭐 동행이랑 오셔도 좋고 아니면 완전 지기 전에 잠깐 들러봐도 괜찮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정표 여기 앞에 보세요. 비셰라드 있죠?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직진만 하면 돼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4월 이제 중순인데 날씨가 엄청 따뜻하다. 지금 갑자기 좀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좀 햇살 가득한 날을 좀 선택을 했었어야 됐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살짝은 쌀쌀하지만 우리 뷰는 예쁘니까 우리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온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째 스테이 홈 캠페인도 하고 있고 잘 나오지도 못하고 다들 마스크 쓰고 힘든 시기긴 하지만 관광객도 없고 그래도 그나마 좀 한적하게도 둘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나 너무 펼춤해요. 네, 게이트가 멀리 보이죠? 네, 성곽길 입구입니다. 그 정면에 보면 비셰라드 저 표지판 보이시죠? 우리 정말 잘 온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걸 첫 문은 타보르 게이트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제일 중요한 거죠. 어딜 가든 처음에 보실 땐 지도를 한 번쯤은 보셔야 돼요. 우리 여기 비셰라드 써있죠. 우리 이렇게 다 전체가 비셰라드 성곽길인데 우리가 지금 이쪽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길 따라 쭉 이렇게 돌아서 여기 성 베드로 바울 성당 앞에까지 한번 보고 여기 십자가 표시 많죠? 예수님들의 묘지입니다. 이렇게 둘러보고 다시 이렇게 쭉 해서 강가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두 번째 게이트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성곽에 앉아가지고 커피도 먹고 맥주도 마시기 되게 좋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산책하기 좋은 곳, 쉬기 좋은 곳. 그래서 우측에 보면 카페가 있는데 문 닫았어요. 아마 바이러스 영향이 좀 있겠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뭐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왼쪽에 보면 약간 키오스크 형태로 해서 커피도 팔고 맥주도 팔거든요. 나중에 좀 더 여기가 상황이 좋아지고 하면 한번 다시 나와서 여러분도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지금 정면에 보이는 곳이 레오폴트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게이트.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성곽길 따라서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하나. 여기 제가 손님분들 데리고 오면 여기서 사진 하나 찍어드리거든요. 포즈.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뒤돌아서 이렇게 찍거나 그래서 찍어주면 짱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실린더 형태의 조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있죠. 여기는 세인트 마틴 예배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튼다 양식의 건축물인데 여기 비시에르들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기도 하고 오리지널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왜 유럽에 보면 건축물들이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양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다 개축되거나 아니면은 뭐 뽀셨다가 다시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세인트 마틴 예배당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라서 건축학적으로도 좀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항상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이 열려 있네. 우리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오, 처음 봐, 처음 봐. 우리 한번. 근데 사실상 저는 여기 처음에 보고 살짝의 실망은 했어요. 워낙에 이 건축학적 가치가 높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내부가 좀 깔끔해. 이곳 비시에르드는 건국신화 이야기가 깃든 곳이에요. 비시에르드에 자리 잡고 부족 국가를 통치하던 크로크에게는 세 딸이 있었어요. 카지, 테타, 리부시였는데 각기 갖고 있던 능력들이 더 달랐죠. 그래서 크로크는 카지에게는 을수를, 테타에게는 점술과 마술을, 그리고 리부시에게는 통치술을 가르치게 되는데 후에 가장 똑똑했던 셋째 리부시에게 자신의 뒤를 잇게 해요. 그런데 막상 그녀가 자리에 올랐을 땐 백성들이 그리 썩 반기진 않았어요. 왜? 여자였으니까요. 그리고는 자꾸만 결혼을 부추기게 되는데 그녀는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꿈을 꾸게 되고 다음날 신하를 불러다가 말을 타고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내가 그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남편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신하의 눈에 띄게 된 이가 바로 농부 프루쉐미슬이었고 왕조의 첫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이 흐른 뒤에 리부시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강 건너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번영을 이루게 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신하를 불러 또 달리고 가다 보면 처음 만나게 되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땅을 사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하는 그 명을 받고 한참을 달리게 되고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추게 되는데 그곳에는 한 노인이 지난밤 홍수로 망가진 문지방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노인의 땅을 사고 도시를 형성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지점이 바로 현재 프라하성이랍니다. 여기서 신기하면서도 재미난 점, 프라하, 이 도시의 의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노인이 고치고 있던 그 문지방, 체코어로 프라흐라고 해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도시랍니다. 뿅! 우리 여기 온 곳은 성 베드로 바울 성당입니다. 프라하성 이전에 왕이 잠깐 머물렀던 곳인데 처음에 이쪽이 형성된 거는 1070년경이기는 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은 거의 최근에 1903년에 완공됐던 모습입니다. 거의 옛날 모습이 없죠. 그래서 여기 내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려해요. 블링블링 아르노보 양식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실만 할 겁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죠. 공짜인가요? 예쁜 거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래도 단돈 50골은 우리나라 돈 2,500원이면 돼요. 한 번쯤 둘러보시기에는 좋습니다. 송송이는 강추. 성당 옆으로 이렇게 무덤가가 있어요. 여기는 체코 민족보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약 600명 정도가 묻혀 있는데 우리 여기는 산책하기도 꽤 좋으니 우리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게 묘지라고 해서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새소리도 나고. 유럽은 확실히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고 하면 여기 유럽 같은 경우는 곁에서 계속 있어주길 바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주변에 무덤 있는 것들이 좀 많죠. 여기 비셰르드 묘지 같은 경우에 묻혀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분들도 좀 많이 알고 있는 분은
음악가 두 분, 그리고 화가 한 분입니다. 이게 누구라고? 여기. 아 이게 아니에요? 여기. 이분이 아무래도 여기 묘지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찾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이 바로 안토니 드보르작입니다. 그 신서유기 같은 보면 그 음악, 클래식 음악 맞추기 이런 거 하는데 그 중에도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신세계로부터도 있고 이모레스크도 있고. 그래서 이 드보르작은 체코 사람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모습도 있고 형상도 있고 이분을 많이 찾아오시죠. 여기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분은 딱 보이죠? 지 아마도 지휘자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 묻히는 분들은 어떤 느낌일까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갑자기 경기를 계시면 이럴 줄 이렇게 묘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는 슬라빈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 사람들을 함께 추모하는 곳이어서 여기에 좀 유명한 분 한 분 계세요. 우리 잠깐 한번 올라갈까요? 프라하 오시면 한 번쯤 이분의 작품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비트 대성당 있죠? 거기 가면 이분의 작품이 있거든요. 짜라란! 알폰스 구가입니다. 아르노브 형식의 대표적인 체코 화가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여기에 잠들어 계시죠. 근데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왜 유럽에서 보면 이 숫자 읽는 거 가끔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연월일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읽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카톨릭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당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성호 그리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해서 십자가를 만드시면 돼요. 대신에 유럽은 일월연이 순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포스마를 보면 24일 7월 1860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머리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그래서 1860년 7월 24일에 태어나셔서 1939년 7월 14일 날 돌아가신 거죠. 체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음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트지 스메타나라고 해요. 체코의 대표적인 민족 음악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안토닌 드보르작의 스승이자 드보르작이 작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줬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우리나라 분들한테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닌데 체코의 뭐 나라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이분의 음악이 나옵니다. 나의 조국 교영시인데 체코의 뭐 자연이랑 뭐 역사를 음악으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두 번째 여기 프라하에 흐르는 강이 있죠. 불타바. 영어로는 몰다우라고 하거든요. 그 곡이 가장 유명해요. 낯서지만 괜찮아 1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어색하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많이 즐기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곧 2탄으로 돌아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